중년 시기에 살을 빼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예전에는 적은 양만 먹으면 살이 쭉쭉 잘 빠지지만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대사량이 굉장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먹는 것만으로는 살이 정말 안 빠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칼로리만 너무 따지시기보다는 아침 식사로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에 식단의 성공 여부가 좀 결정될 수가 있는데요. 연예인 최하정 씨도 아침 메뉴로 를 드신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로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에 식단의 성공 여부가 좀 결정될 수가 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게 되면 그날 아침에 시작하는 인슐린의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요동치게 되고 식욕이 폭발하고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도 서서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로 제가 꼽는 최고의 메뉴는요, 단백질과 식이섬유소,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영양소가 들어간 식품인데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단백질로는 이 그릭 요거트가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단백질이나 칼슘의 함량이 훨씬 높고 당 성분은 적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 좀 뿌려서 과일 중에서는 당도가 낮은 베리류를 좀 첨가해서 드시면 아침 식사로 굉장히 영양 밸런스가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과 땅콩 버터 굉장히 좋아요. 연예인 최하정 씨도 아침 메뉴로 이 사과 땅콩 버터를 드신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는 이제 껍질째 먹을 거기 때문에 베이킹 소다에 사과를 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아주 얇게 저며주시고요.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한 티스푼 이렇게 뿌려주시고 사과 위에 땅콩 버터를 바르면 너무 많이 먹게 돼서요. 딱 내가 먹을 만큼만 한 종지에다가 한 큰술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 K, 칼륨 등이 풍부해서 영양적으로도 좋고요. 사과에 약간의 당 성분이 있긴 한데 땅콩 버터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땅콩 버터의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이 사과의 혈당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또 잡아주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굉장히 궁합이 좋은 아침 메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계란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아침을 거창하게 차려 먹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럴 때 간편하게 드시기 참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작지만 이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6g이나 들어있고요. 칼로리는 또 85칼로리밖에 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아침 메뉴로 드시기가 좋은데요. 자,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의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근손실 없이 근육이 빠지지 않고 체지방만 빼는 다이어트 하는 게 중요한데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란도 탄수화물 음식과 같이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 걸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이 계란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이 특성상 이렇게 긴 공복 시간을 깨고 이제 먹는 식사다 보니까 우리 위장이 조금 민감해져 있을 수 있어서 소화되기가 어려운 음식을 드시기는 조금 힘드시죠. 자,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은 메뉴로 두부가 있습니다. 콩이 이제 소화 흡수율이 한 65%인 반면에 두부는 95%로 훨씬 더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위장에 부담이 없죠. 부드럽게 넘어가니까요. 또 한 가지는 두부에 이 식이섬유인 그 올리고당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올리고당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균의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아침에 배변 활동을 돕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두부를 이렇게 부쳐 드셔도 좋고 으깨서 계란과 함께 익혀 드셔도 좋은데요. 좀 시간이 없으시다면 요즘은 모닝 두부라고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두부가 있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스푼으로 떠먹을 수 있는 두부입니다. 한 팩에 85칼로리 정도 하고요. 단백질은 7g이나 들어있어서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2팩 정도 드셔도 아침 메뉴로 굉장히 위가 편안한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되는 이제 비만 환자분들이나 또 당뇨 환자분들이 드시면 좋을 차로 보통 녹차나 홍차, 또 보이차나 우엉차가 있는데요. 차들의 맛이 조금 심심하다,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색다른 맛이 있는 콤부차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콤부차는요, 보통 홍차나 녹차를 우린 물에다가 스코비라고 하는 유익균을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인데요. 약간 신맛이 나고요. 이 발효 과정에서 탄산이 생기기 때문에
때문에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좀 색다르게 마실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콤부차는 공복 혈당을 낮춰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요. 우리 혈당 수치 빨리 올리면 안 되는 비만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당뇨 환자분들이 드시면 좋은 차가 되겠습니다. 중년 시기에 살을 빼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예전에는 적은 양만 먹으면 살이 쭉쭉 잘 빠지지만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살이 정말 안 빠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근육량이 점점 줄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대사량이 굉장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이렇게 적게 먹는 것만으로는 살이 정말 안 빠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중년 시기 때는 반드시 근육량을 올리고 대사량을 올리는 그 작업이 좀 뒷받침되어야 살이 잘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매 끼니에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칼로리만 너무 따지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먹어야 근손실이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매 끼니에 어떻게 나눠서 단백질을 먹어야겠다, 이런 계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손실이 없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의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나의 몸무게에다가 1에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까지 곱하시면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60kg 여성분이시라면 최소량만으로 계산해 볼게요. 60 곱하기 1이니까 60g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한 번에 60g을 다 섭취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좀 소화 흡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권해드리는 것은 매 끼니에 나눠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 한 끼에 2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죠? 내가 20g을 먹으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으면 되는 건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요. 대표적인 단백질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품들의 단백질 함량은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고기는 보통 100g에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 하나 100g에 20g 들어있고요. 또 많이 드시는 게 두유에는 6g이 들어있고, 또 달걀에도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치즈 슬라이스 한 장에는 4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두부 한 모는 24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아침을 드신다면 계란 2알에다가 두유 드시면 한 18g, 한 20g 정도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점심은 한식 메뉴로 드신다면 메인 메뉴가 생선 한 마리 정도 되게 하시면 또 20g 드시고, 저녁은 고기 반찬이 들어가게 해서 탄수화물 밥은 좀 확 줄이고 고기 이제 1인분 용량으로 드시면 한 60g 정도의 단백질을 챙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레지던트 생활 때 숙소에 흰 식빵과 딸기잼이 항상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으로는 매일 흰 식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2장씩 이제 구워 먹고 나갔는데요. 이렇게 먹고 나가면 정말 신기하게도 회진 돌고 2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면 금세 배가 고파져서 또 1층 빵집에 가서 소보로빵을 하나 더 사들고 올라가곤 했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떨어뜨리니까 공복감이 금세 찾아오는 건데요. 그 다음부터는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배가 고파지는 식단 말고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좀 오래가는 식단으로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수화물 폭탄 토스트를 단백질 폭탄 토스트로 좀 바꿔봤습니다. 일단 흰 식빵을 통밀빵으로 바꿨는데요. 도정이 덜 돼서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상승하는 거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기잼에 설탕이 많죠. 땅콩 버터로 바꿔봤는데요. 볶은 땅콩에다가 이제 오일을 넣고 갈아서 만든 이 식품인데 버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콩을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포만감이 오래 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탄수화물 음식의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 걸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땅콩 버터도 큰 한 스푼 이내로 드시는 정도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단백질을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계란 후라이에다가 치즈 한 장 올려서 단백질 폭탄 토스트로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2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파지던 게 이렇게 먹었더니 점심 전까지 정말 든든해서 간식이 전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침 식단만 바꿔 먹음으로써 4-5kg 정도는 효과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아침 메뉴를 선정하실 때 꼭 단백질이 포함되게, 그리고 뭐 불포화 지방산이나 뭐 식이섬유소까지 포함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메뉴를 잘 선정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아침에 하면 좋을 생활 습관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마시기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긴 공복 시간 동안에 수분이 좀 부족해지게 되죠. 그런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그때 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을 한 500ml 정도 마셨을 때 1시간 동안 지방 연소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아침에 물 충분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 하실 때 변비가 오실 수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오세요. 그래서 또 물을 많이 드시면 또 다이어트 중에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몸무게 재기인데요. 생활하시면서 몸무게 참 많이들 재시죠. 그런데 진짜 나의 몸무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셔서 체중을 재실 때 그게 진짜 나의 몸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매일 몸무게를 재주시면 나 어저께 많이 먹어서 이렇게 쪘네? 체중 올라갔으니까 오늘은 좀 식단을 좀 타이트하게 해봐야겠다. 나를 자극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서 체중을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는 습관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간혹 체중에 대해서 강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체중 재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뭐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몸무게가 어떤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활 습관은요. 아침에 햇빛 쐐기인데요. 햇볕을 많이 쐬면 비타민 D 합성이 많아지죠. 여러분 비타민 D가 또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햇볕을 많이 쬐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잠이 들게 하는 호르몬으로 낮에 햇볕을 쐬서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면 꿀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또 잠이 다이어트와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 잠을 충분히 주무실 때 우리 몸에서 대사가 많이 일어나요. 7에서 8시간 숙면을 하시면 이만큼의 대사가 일어나는데 4, 5시간밖에 못 자면 요만큼밖에 대사가 안 되겠죠. 숙면을 하시는 것도 대사율이 높아지면서 저절로 살 빠지실 수 있는 길이 되니까요. 잠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